안녕하세요. 오늘은 겁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친을 할 때는 그거와 이제 상응하는 대상에 대해서 같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겁재와 비교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견이겠죠. 겁재와 비견을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우리 사주에 들어왔을 때 이게 근으로 작용하나 이제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근으로 작용하는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주체적인가,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이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세상살이는 관계인데,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이제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도 우리가 정치권을 보거나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도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이제 거기에 있는데, 사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파워라고 그러죠. 이제 힘이에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싸움이죠. 사주에 비겁이 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뭐 인상이라든가 식상에 의해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비견과 이제 겁재를 보는 거 입장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논리가 다르다 보시면 돼요. 출발선이 달라요. 이 비견은 출발을 할 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거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근데 겁재는 어떤 거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너보다 더 가져가야 된다는 그게 이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월에 양인이 있거나 겁재가 있는 사주들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처음에 접근할 때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흑심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굉장히 이렇게 유하고 부드럽고, 되게 우리가 양간에서 양인이나 겁재를 보게 되면 기운이 굉장히 무르익은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목은 묘월이고, 병화는 5월이고, 무토는 5월이고, 그 다음에 경금은 유달이고, 그 다음에 임수는 자달이죠. 그러니까 기운 자체가 완전히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운이 강하니까, 기운이 강하면은 다음에 반드시 다시 뭔가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다시 순환 이제 그런 이제 역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운이 굉장히 이것고 이게 도하잖아요. 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일단 집중을 해요. 시선 집중. 시선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외부를 자연히 의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비겁이 왕야가 양이 있는 사람들은 남 대인관계 처음에 할 때 관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관이 있는 것처럼 반듯하게 해요.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그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인들을 보게 되면, 양인들은 사실은 되게 욕심꾸러기들이에요. 욕심. 어디에 욕심이 많냐면은 특히 제 욕심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구조인데, 비견하고 겁재는 출발선이 제가 이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겁이 나한테 근으로 작용하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 사실 겁재와 양인은 내 근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양인의 그 논리는 양간한테만 해당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아까도 말씀드려서 간목은 묘월이고 병화는 5월 이렇게 이제 양간한테만 해당되는데, 우리가 음간을 가지고 을목이 뭐 인이 있다고 이거를 양인?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겁재일 뿐이다. 이렇게. 겁재로 작용한다. 요걸 이제 머리에 항상 이제 숙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겁재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겁재는 일간과 기운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오행은 같은데 기운이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겁재는 일간의 근으로 작용 안 한다고 그랬죠. 전적으로 지원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지에 이렇게 하나만 있다. 을목이 만약에 임목이 하나만 있어요. 목이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간의 진정한 근은 아니지만 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같은 목계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운에서 간목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얘는 겁재를 지원합니다.
이게 천간으로 오는 거 10년마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10년마다 이거를 통제하는 게 사주에 없다. 뭐 경금이든 병화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얘는 겁재짓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진년에 을목한테 갑목이 갑진이었다고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한 위험한 이제 저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겁재는 겁재예요, 겁재.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음간한테 겁재가 좋다는 거는 이 겁재는 음간이 갖고 있는 식상을 굉장히 생해주는 역할을 잘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귀인의 도움이라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데 사주 원국의 그 조건에 따라서 겁재의 그 작용력은 달라진다. 이거를 반드시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겁재는 천간으로 나오게 되면은 지지에 있는 것도 달라요. 정말 겁재 작용을 잘해요. 그리고 합력하는 기운보다도 나의 그 영역이나 재를 뺏어가는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겁재 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정제를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겁재가 운에서 오면 다른 거 보기 이전에 내 사주에 만약에 을목 입장에서 올해 갑목이 오잖아요. 그럼 기토 이런 게 있다.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화나 이렇게 금이 이렇게 없는 경우는 이거는 갑격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나의 죄를 합거해 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 이제 그 식재가 있나 이제 식관이 있나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이 겁재는 죄를 탈취할 때 앞뒤를 분간 안 해요. 목표점이 탁 타켓이 정해지면 대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뿌리째 다 뽑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겁재운에는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소유권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겁재는 비견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순간 이미 손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묘년에 이제 지금 을축달이 계묘년의 마지막 달이죠. 이때 갑목들이 제 문제가 이제 많다. 지금 제 주변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업자들한테는 이제 사주 원국에서 그걸 조절하는 게 없으면은 재탈이 많이 일어나는 달이다. 계묘년의 양인, 갑목한테는 양인이면서 아주 그 인성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 인성이 좋다 이렇게 작용하지 마시고, 주고받는 거에서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 이제 이걸 확실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겁재를 이제 탈취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해야 돼. 당연히 내 거가 겁재 손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 겁탈이라고 그러는데 내 뜻과 아무 상관없이 이제 친구나 동료 그럼 승진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밀리는 거예요. 승진해서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겁재가 부정적인 작용도 이제 많이 하지만 그와 또 상반돼서 음간들 기준에서는 겁재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을목한테는 갑목, 그쵸? 그 다음에 정화한테는 병화.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체를 이해해야겠지만은 그 다음에 무토한테 기토가 있다면 이거는 생산적인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너하고 어떻게 해요? 기토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현실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토 입장에서 무토인데 이거는 이렇게 볼 때는 더 달리 보셔야 돼요. 굉장히 무토가 이럴 때 되게 힘들게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수가 왕하거나 이럴 때 조절하는 정도가 이제 저가지만은 그 다음에 무기 신 이건 이제 경금 같은 거죠. 이런 거 보면 얘네들 보게 되면 양간들은 식상을 굉장히 잘 생겨줘요. 그래서 내가 운이 좋으면 겁재들이 펴놓은 자리에 난 뭐 발만 담그면 돼요. 그러면 지그들이 알아서 다 해주죠. 그게 이제 양간, 음간 기준에서는 그렇다. 그 다음에 개수 기준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임수 같은 게 수를 잘 생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우리가 체상을 또 보셔야겠죠. 이제 그런 거는 뭐 세밀한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겁재를 음간들이 잘 다루게 되면은, 부자의 그릇이 돼요. 부자가 돼요. 겁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졸부들이 많아요. 졸부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겁재가 생겨주는 구조들이 되게 보면 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한탕주의들이 또 많고, 이제 그러고 우리가 겁재를 이용한 게 되게 사채금융이죠.
사체 쪽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겁재가 아무리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해도 사실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보세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형제간이 와서 내 일을 도와줬어. 일만 시켜 먹어요? 거기에 대한 상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겁재는 기본적이 뭐냐면은 겁재가 있는 사주리 관살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개뿔도 없으면서 상대를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 그리고 뭐냐면은 지나친 승벽 같은 게 있어요. 무모하다는 얘기요. 무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또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는 편관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편관으로 조절한다는 거는 겁재가 갖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은 꼼짝 못하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이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살이 겁재들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나 있죠? 그게 다 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살은 첫 번째 살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잘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관으로 조절하게 된다. 겁재를 그러면 정관이 튼튼해야 돼요. 정관이 약하면 무시당해요. 관을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도리어 관을 이용하려고 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관으로 통제를 한다는 거는 보다 합리적이고 외부 기준에 아주 적합한 그거를 원리적,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그 과정인데 관이 약하면은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손님들 보더라도 관 약한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기 변명이 심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 기준점으로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시고. 그래서 관의 통제가 이제 부족하면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비겁이 왕하니까 살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 원국에서 겁재가 있을 때는, 살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기서 관살이 약하냐 강하냐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사주 원국에 관살이 통제를 잘하고 있다. 관살이 간목인데 묘월인데 여기 뭐 병신생이다 이렇게 살이 딱 쥐고 있어요. 기가 막힌 사주. 이런 사주는 100% 부를 이뤄요. 부도 이루고 뭐 천하를 호령하고 산다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이런 이제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겁재 중심이 아니고 일간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이 양일을 갖다 내 기준으로 갖다 써요. 굉장히 멋지죠. 내 기준으로 쓴다는 건 통제가 잘 되고 내가 죽으려면 죽는 신유까지 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쟤를 돈 버는 방법은 총알바지를 앞에 세우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벌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은 걔네들이 다 하는 거야. 나는 얘네들만 관리하면 돼요. 인사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쟤를 다루는 감각이 엄청 뛰어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통제를 잘한다는 건 그 너머에 쟤에 대한 거를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짜리라는 걸 다 계산이 벌써 딱 보는 순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금 유통 같은 거 빠른 시장이 있죠. 시장이 막 급변하는 거 뭐 주식으로 보면 선물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아주 타고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겁재 같은 거를 특히 겁재를 내가 통제해서 이제 내 기준으로 이제 근을 쓰려면은 이제 아까 양인 같은 거는 이제 관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상이에요. 근데 식상은, 겁재와 나의 그 통로예요. 내가 뭔가 뜻을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 건데 그 시원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보자고요. 간목일간 입장에서 을목이 겁재잖아요. 그럼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미 얘는 식상으로 다 끌어낼 수가 있는데 을목 기준에서 간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겁재. 을목도 마찬가지로 올해 병화가 있다. 그러면은 겁재가 도와주는 이제 귀인들이 이제 돈 싸들고 온 거예요. 갑진 저거니까 년이니까. 그러면 자기의 겁재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영역도 확보하고 재성은 영역이니까요. 영역도 확보하면서 내가 사랑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을목이 내가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나만의 특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뭐 재주나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 뭘 보고 오겠어요.
예, 말을 이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사람들하고 융화를 잘한다거나 또 베푸는 걸 잘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 오는데 사실 우리가 을목이 갑진년이었는데 정화가 있다고 보세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 확실히 아셔야 돼. 이 도리어 내가 생일 준다고 했는데 이게 목다가식이 돼서 일이 들어왔어. 너 일 좀 한번 해볼래? 그리고 그때 왜 모 항공회사 일 터졌을 때 땅콩 사건 일어났을 때 모 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해서 일을 처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런 게 다 이 식상이 원활하지 않고 일간이 어때요? 신약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식상은 일간이 일단은 신앙해야 돼. 그래서 사주원국에 비겁이 있나 반드시 보셔야 돼요. 비겁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식상을 생해준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겁재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겁재의 역할은 첫 번째가 재를 극하죠.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이 오는 이제 년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이렇게 이제 을목 기토하고 합하고 있는데 을목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극을 하고 들어오죠. 그때는 합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내 거랑 소유하지만 얘를 의식하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부부 문제가 생겨요.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죠. 항상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와서 좀 이게 심하면 길 가는 사람하고 와이프가 길을 가르쳐 주느라고 서 있었는데 그것까지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관이 약하면 그런 이제 무술 짓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겁재 같은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집착이 강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네 것 내 것이 일단 구별이 딱 돼버리면 겁재들은 떠나버립니다.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새로운 게 뭐가 있나 어디 돈 되는 거 없나 찾아다녀요. 겁재들은 재에 대해서 탁월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겁재는 기본이 불리하고 이제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뺏어가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겁재운에 부정적이면 내가 겁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이 친구 꼬이김에 들어가는 거죠. 너 그거 한번 해볼래? 그러고 그래서 올해 갑진년 같은 경우는 을목 입장에서는 화가 왕하지 않다거나 금이 강하지 않으면은 나서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죠. 아무리 뭐 겁재운이 귀인이라도 상반기에 비거분에 상반기 흔들어 놓으니까 그때는 움직이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겁재를 또 잘못 만나게 되면 내가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기껏 해주고 나는 덤터기 쓰고 그 겁재는 빠져버리고 이런 이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극신약 사주들이 있어요. 극신약 사주들은 그 겁재가 인성을 설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와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가 따돌림 당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잘 관찰하시고요. 근데 이제 제다 신약 사주들이 있어요. 제다 신약. 제가 왕한 사주들은 겁재운에 겁재가 이제 와서 일을 도와주는데 상당 부분 뭐냐면은 겁재한테 제가 이제 좀 나눠진다,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 기준으로 이제 합력을 한다 그래도 이제 사주에 들어올 때 겁재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일 끝나고 나면은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이제 좀 이제 부실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그 신약 사주들은 비겁은 조심하셔야 돼요. 비겁은 특히 조심해라. 왜 그러냐면 그 겁재가 가장 하는 게 음간 기준들은 관을 앞에 가고 양간은 재를 앞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성까지 서려가 버리게 되면은 그 결혼 생활하는 여성들은 남편의 사랑이 겁재한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수 공방할 수 있는 이제 운이 올 수가 있는데 특히 대운에서 10년 대운에서 그렇게 와버리면은 참 힘듭니다. 만약에 임진일주다. 근데 자수가 운에서 왔다 겁재 그러면 자진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죠. 대운에서 10년이면 이건 10년 독수공방 해야 돼요. 100%예요. 독수공방.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성을 설할 때도, 인성을 설한다는 거는 우리가 윗사람으로부터 뭐 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전통적인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럴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극신약은 주도권이 겁재한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거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겁재가 쏘쏘해서 어머니 꼬셔가지고 어른들 꼬셔가지고 자기 앞으로 다 해놓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겁재가 좋은 경우가 이제 음간들이 만약에 인성 다왕사주가 있어요. 인성이 다왕해. 뭐 을해 일주인데 뭐 여기 임자월이다. 인성이 많죠. 이럴 때 겁재가 와요. 이럴 때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성의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학생이다. 공부는 이 공부 이 공부 다 했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그럴 때 겁재랑 그거 뭐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가회 그룹과회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때 공부가 잘 돼요. 이럴 때 그래서 이런 애들 인성다왕들은 겁재들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를 저 친구가 또 질문하고 그러죠. 아 바로 그거네 이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공부 그 인성 다왕들은 어릴 때부터 그 친구들하고 잘 이렇게 그 유연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제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성이 약할 때 비거부는 100% 부모의 사랑이 나한테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되고 되게 그 심하면 어릴 때 부모 사랑 못 받으면 애들이 또 성장도 잘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애들이 피폐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거 을목한테 을목이 신약인데 인성을 설하는 겁재가 온다 이럴 때는 뭐냐면은 채무 보증 같은 거 이쪽 쓰시면 안 돼요. 사인 같은 거 조심하시고 겁재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형제간이 친한 저거라도 내가 얼마에 돈을 줄 망정 사인 같은 거 하시게 되면 내가 덤태기 다 써버리는 그런 운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하도록. 그래서 겁재 운이 왔을 때 인성의 향방을 또 보시고 그쵸? 그 다음에 재를 어떻게 겁재가 다루나 와서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겁재가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인성이 겁재에서 이제 과다 설기 같은 것도 이제 있지만은 식상을 생하는 역할을 하죠. 겁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식상을 생하는 건데 그것도 음간의 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간의 음간들은 식상을 잘 생하지 못해요. 안 생하죠, 그렇죠? 내가 생한 거 가지러 온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잘 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식상을 생한다 그러면은 겁재가 생산을 아주 잘하는 어떤 뭔가 방법을 갖고 온 거야. 을목인데 병인월, 그렇죠? 그럼 올해 갑진년이 왔다. 엄청 좋죠. 올해 갑진년이 왔어요. 을목이 병인월에 겁재를 두고 이렇게 겁재 원령의 상관을 보고 있는데 올해 갑진년이 왔어요. 개타는 해 올해 개탄다. 그냥 놀아도 돼요. 겁재가 하는 짓만 가만히 보고 다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식상을 생하는 거. 그러면 겁재가 돈 되는 짓은 다 하는 거야. 겁재들은 재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돈 되는 짓 시키지 않아도 제가 이제 어디 그전에도 보면은 어떤 친구가 무슨 영업을 하는데 겁재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가서 보면 얘가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손님들 비워 다 맞춰가지고 매상을 막 올려버리는 거야. 그게 겁재들이에요. 그래서 겁재 활용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1인 영업하는 사람은 돈 버는 거 한계가 있어요. 1인. 겁재를 이용해서 특히 생산직 같은 거는 다 뭐 그렇죠.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 뭐 다 밑에 직원들이 일 그렇게 잘해가지고 다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식상도 왕하고 일간이 약해. 식상은 왕한데 일간이 약한데 겁재가 와서 생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간이 약한데 겁재가 와서 이제 생해준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재에 대한 이제 그 욕심이 생겨요. 물질적 집착도 도리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겁재가 와서 상관을 생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덕적 뭐 룰이나 뭐 일반적인 거 다 무시하고 돈 되는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근데 만약에 겁재가 식신을 할 때하고 상관하고는 달라요. 상관 생재한테 겁재가 도와주고 있다. 욕심이 어디까지 못까지 치밀어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돈 좀 벌면 목에 힘주고 지는 지멋대로 막 체면도 안 차리고 어디가 소리 지르고 진짜 보기 싫은 게 많아요. 근데 일간이 강하고 식상이 약해. 일간이 강하다는 거 비겁이 많다는 거잖아요. 식상도 약해. 겁재운. 월극한다고 그랬죠. 재를 극해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식상이 올해 같은 경우 겁재가 왔어. 아니 을목 같은 경우 여기 기토가 있었다고 쳐요. 무토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근데 화도 금도 없이 비리비리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목이 오면. 얘를 상하게 이제는 이미 이제 극부터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만약에 병이 널 아까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도리어 원래 사람은 있잖아요. 극하러 왔다가도 확 잘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잘해주는데 멈칫하잖아. 근데 뭘 해주려고 왔는데 사람이 그냥 뻣뻣하고 말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식당 가서 이렇게 손님이 좀 별로 아니 대면대면하고 들어왔는데 막 식상을 쓰고 막 뭐 드세요? 더 드시면 미안해서 그냥 우리 뭐 하나 더 시켜 먹자 이렇게 하는데 음식도 맛도 없는데다가 손님이 그러면 어때요? 그냥 야 이거나 먹고 가버리자. 그게 어떻게 보면 죄를 극하는 거야. 그게 꼭 무슨 와서 돈은 손해가 아니고 일단 매상이 안 열어지잖아요. 그래서 식상을 쓰는 구조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좋아야 돼. 서비스가 좋고 싹싹하고 상냥하면은 왔다가 얘를 혼내주려고 온 거야. 이걸 빼서. 근데 보니까 식상이 너무 이쁜 거야. 하는 짓이 이쁘고 곰살 맞아. 그러면 어때? 얘한테 가지. 이거부터 하고 나지. 그래서 우리가 합도 극부터 이게 합부터 한다고 탐합한다 그래서 극하는 거 탐합 만극 그러잖아요. 극하러 들어왔다가 합이 있으면 합부터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극하러 들어왔다가 이게 생이 너무 아름다우면은 들어가서 좀 혼내주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주인이 너무 싹싹해. 그러면 어때요? 그냥 허리띠 푸는 거 푸서 앉아 먹고 놀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겁재가 왔을 때는 식상을 또 사주에서 이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재성의 설기가 왕해요. 제가 식상을 너무 설해가지고 식상이 그냥 탈진을 해버린 정도야. 그럴 때 겁재운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겁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견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일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기 때문에 내년에 을목일간들은 겁재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내 사주의 첫 번째 재를 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이 있나 봐야 돼요. 관이 약하면 관을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겁재는 살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정관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면 정관이 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식상으로 이제 우리가 기운을 서로 이제 합일점을 잘 빼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식상이 유기해야 돼. 아주 아름다워야 돼. 아름답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은 월극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인성을 설할 때도 만약에 일간이 지금 인성이 약한데 겁재가 와서 설에 가면은 내가 따돌림 당한다거나 외톨이가 되고 내가 부모의 상속 같은 게 있을 때는 내가 상속을 내가 전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정신적 질환이나 이제 그런 데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겁재운에는 아까 이제 그 세 가지를 유념해서 이제 보시도록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